지하철 3호선 하남 연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그래서요 2024년에서 25년에 실시 설계를 하고 26년에 착공 들어간다. 그래서 29년에서 30년 사이에 개통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 어땠어요? 교통 개통되네? 그럼 집값 폭등. 이 이야기가 그냥 공식처럼 나왔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교통 개통은 물론 호재는 맞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다가 집값이 교통이 개통되면 요 정도 살기 좋아져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어때요? 개통 전에 개통 호재 터졌다. 근데 멈췄는데 다시 재개한다. 또 멈췄다. 풍선 효과 터졌다. 멈췄다. 재개한다. 해가지고 집값을 이렇게 올려놔 버렸다. 그럼 다시 요만큼 거품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거품이 빠지는 시기에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어때요? 2년 전에 잘 나갔던 하남 아파트. 이거 쉼표를 어디다 치는 건지 하남 집값 빅스텝 영향에. 그렇죠? 집값 빅스텝이면요. 집값이 빅스텝으로 오른다는 얘기예요. 하남 집값이 빅스텝 영향에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매머드급 호재에도 집값이 내리막이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호재가 이미 과잉 반영되어 있었고 집값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과잉되게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요. 교통 때문에 올랐으면은 오르다 말아야죠. 교통이 들어와서 좋다라고 하면요. 신도시 자체적으로 뭐 신축이 많으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상권이 약하고 학군도요 키워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으로 인해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원래 그 교통이 다니던 서울보다 더 비싸지면 안 되죠. 그런데 많이 올랐어요. 하남 집값이 오른 이유는 간단하죠. 첫 번째는 과잉 유동성 때문에 서울뿐만이 아니라 풍선 효과가 번졌어요. 수용성이든 오동평이든 여기까지 번지는데 그보다 상급지인 하남이 안 번질 수가 없죠. 성남보다 상급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감일지구 등 뭐 위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급이 되는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런 지역들을 첫 번째는 건설사가 집값 띄우기를 들어가고 두 번째는요. 그런 데를 당첨받기 위해서 하남에 들어가서 높은 가격에 전세를 살다 보니 전세 가격 역시 저금리로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다가 3기 신도시 교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었죠. 이걸로 집값을 올린 것. 이런 영향들이 있었죠. 또 이주 수요가 밀려온다든가. 강동구의 이주 수요가 어디로 많이 빠졌어요? 하남 남양주로 많이 빠졌죠. 그 전세 수요들까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는데 문제는요. 그러면 입주가 차근차근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당연히 전세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다만 저금리로 올렸을 뿐이고 또 한 가지는 이주 수요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그만큼 공실이 많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공급이 나오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 그래서요. 둔촌주공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하남 입장에서는 좋은 거였습니다. 사실. 상급지에 대량 공급이 들어오는데 거기다 이주 수요까지 빠져요. 당연히 하남 입장에서는 최대의 악재죠. 그러니까 조합이랑 건설사랑 싸움 붙고 이런 상황이 하남에 집 산 사람들한테는 좋은 현상이었을 거다. 남의 불행이 행복이 된다. 뭐 이딴 이야기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그게 다 사라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교통호재 있었는데 교통호재도 플러스로 과잉 반영되다 보니까 저금리 유동성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수도권은 기본이고 그 외에 이제 뭐 강원도나 이런 충청도나 이런 데까지 전국적으로 거품 끼기 시작했죠. 그게 빠지는 시기가 되니까 교통호재도요 누가 봐도 과잉 반영됐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지금 어때요? 부동산 시장 한파에 3호선 추진된다는데 금매에도 시큰둥하다. 본격 가을 이사철. 가을 이사철 같은 개소리가 어디냐. 아직도 가을 이사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세 대란은 없어도요.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서 월세 대란이 생길 것이다. 이거 다 개소리죠. 가을 이사철이라면요. 가을에 매매 계약, 전세 계약, 월세 계약이 유의미하게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요. 매년 가을마다 유의미하게 증가하느냐? 그렇지 않죠. 가을 이사철이라는 건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가을 이사철의 이유가 뭐였어요? 가을 이사철이라는 말이 나온 게 사실은 저기 신혼부부. 가을 이사철, 그 다음에 봄 이사철 가끔 이야기 나올 때 있죠. 그럼 봄 이사철은 뭐냐? 자녀 학군. 그 다음에 가을 이사철, 5월에 신부란 말이 있죠. 5월에 결혼했는데 왜 가을 이사철이냐? 그런데 뭐 신혼부부들이 뭐 가을에 많이 구한다 뭐 일단 여러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요. 맞다고 칩시다. 요즘 혼인율 어때요? 요즘 출산율 어때요? 이사철이라는 건 말 자체가 개소리다. 이사철이 어딨어요? 때 되면 이사하는 거지. 가을에 유의미한 증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을에는 오를 것이다 라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가을 이사철이란 말을 쓰는데 가을 이사철은 없습니다. 전세, 월세, 매매 계약이요 가을에 특별히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가을 이사철이 맞는 말이지만 그런 일 없죠.
거래량 가서 찾아보시면 답 다 나온다. 그러니까 어때요? 물건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 자, 여기도 구라 들어가기 시작하죠. 대출 이자 부담이에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에 6억 전세 살던 사람이요, 1억에 200으로 월세를 돌아선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요 5억은 집주인은 어디서 마련을 할까요? 자, 예금을 빼서 준다. 돈이 있는 사람인데 보통은 예금 빼서 주는 사람들이 갭투기를 한 채만 하진 않죠? 차라리 예금 안 해놓고 갭투기를 더 했겠죠? 거의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예금 빼서 주는데요, 예금 이자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준다. 대출을 받아서 5억 주고 대신에 월세 200 받는다. 그럼 대출 이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은 줄죠. 대출 이자 부담에 집주인이 월세로 돌린다. 완전 거짓말이다. 대출 이자 부담에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물건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었으면은 전세 매물이 줄어야죠. 근데 아까 보셨죠? 자, 허위 매물 다 제거하고 9월 21일 기준에서 지금 2022년 9월 14일까지 전세 매물 300% 늘고요, 월세 매물 100% 늘었습니다. 돌렸으면은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매물이 유의미하게 늘어야 되는데 둘 다 늘고 있죠. 전세 매물이 더 빨리 늘고 있죠. 왜 그러겠어요? 세입자들이 돌아서는 거지. 저런 거짓부렁하는 기자들은 꼭 잡아서 찝어줘야 된다. 자, 교산지구 청약 앞두고 위장 전입만 판치죠. 아니, 전입 들어온 사람은 없고, 그럼 월세 매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옥탑방, 원룸, 오피스텔 이런데 전입신고만 박아놓고 안 들어간다. 그래서 고시원 같은 데 가보면요, 전입신고 박아놨는데 사람 없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냥 그런 거예요. 인구가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가구수가 급증하고, 가구수가 급증해서 공급 부족이다, 이거 다 개소리다. 가구수 급증 다 이런 위장 전입이 판을 쳐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금 부담 때문에 명의 분산하고, 이게 가구수 증가의 원인이지, 인구가 줄는데 가구수가 왜 늘어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1인 가구 중에서 여성은 60대 이상이 많다는데 60대 이상은 사별이라서요, 갑자기 거처를 새로 구해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20대 30대에 늘어나는 1인 가구는 남성이 많은데 그 남성들이 20대 30대에 왜 1인 가구로 살겠어요? 집 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월세 살고 있어요. 가구수 증가로 집값 폭등한다는 건 다 거짓이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매매 가격 지수 뚝뚝 떨어지고 있죠? 위장 전입 엄청 들어와야 되는데 전세 가격 지수는 더 유의미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율 어때요? 전세가율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팍 튄 거는 구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 가격 하락이 전세 가격 하락보다 크다는 거죠. 전세 가격 하락이 퍼센테이지는 더 큰데 매매가 가액이 더 크다 보니까. 자, 막 700건 코로나 터졌을 때 제외하고 못해도 한 200건 이상은 나오는데 지금 100건도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기대감으로 115건까지 올랐다가 다시 끊임없이 추락하는 중이다. 역시 서울처럼 7월에 역대 최악의 거래량이 나왔다. 지금 단지 보면 어때요? 미사강변 골든센트로 직거래긴 하지만 9억까지 떨어졌습니다. 11억에서 9억까지 떨어졌죠. 호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11억 5천에서 10억까지. 자, 미서강변 센트럴 자이 14억 이상 찍었던 단지가 지금 어때요? 여기도 12억까지 찍었던 단지가 9억까지 떨어졌고, 14억 이상 찍었던 단지가 지금 12억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억 매물 내놓던 게 지금 12억 실천의 매물 내놓고 있다. 전세 가격 들쑥날쑥하지만 거의 안정됐죠. 그 다음에 하향세로 가고 있는 추세죠. 전반적으로 매매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있고, 매매 가격이 더 많이 떨어져서 갭이 줄어든 거다. 위례 롯데캐슬 위례죠. 위례. 그 다음 미사 강변더샵 리버폴에 미사죠. 어때요? 14억대까지 찍었다가 지금 11억 8천까지 떨어지고, 호가도 13억 8천에서 12억까지 줄었다. 여기도요, 거의 13억 이상까지 뛰었다가 최종거래 11억 5천이고 호가도 11억 5천으로 떨어졌다. 실거래가 호가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하락장이라는 거죠. 전세 한계가 있죠. 갭이 그래서 줄고 있는 거다. 그렇다고 지금 들어갈 상황이 되느냐? 아직도 갭이 4억씩 하고 있어요. 전세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자, 상호동 부영, 신장동 백조 현대 이런데 보더라도요, 6억에서 호가 5억 2천까지 떨어졌고 실거래가는 5억 5천, 더 낮은 호가임에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여기도요, 5억 6천5백에서 5억까지 떨어졌고 실거래 5억에 되고 있다. 못 팔았다. 이 사람은 전세가 이런데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도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단지에서 전세가가 올라가도 평형이 큰 단지에서 전세가를 낮추고 있는 거다. 자, 매물 많이 늘었죠. 전세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급증하고 있고요. 전세가 하락, 월세가 하락 이어질 수밖에 없죠. 월세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전세를 살던 사람이 월세로 넘어가면서 여력이 더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집을 더 비싼 월세로 계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월세 대란이 아니에요. 매물도 아직 조금 빠지는 듯하다 슬금슬금 늘어나기도 하고. 자, 입주 물량 확 줄었는데 이때는 올라가고 이때는 떨어져요. 더 떨어지겠네요. 공급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건 다 개소리였다는 건 서울만 봐도 들어간다. 역대급으로 입주가 적은 2022년에 집값 폭락이 시작했으니까 다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론. 지금 보면요. 하남 같은 경우가요. 서울이나 성남 이런 데보단 하급지인데 또 반대로 그 밑에 뭐 남양주나 밑에 쪽에 뭐 의왕, 오산 뭐 이런 데보단 상급지죠. 그러니까 이런 중간 부분에 있는 데가 오히려 원래 하락폭이 덜했죠. 왜? 상급지 살 정도로 돈 있는 사람들이면 돈 많이 벌어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눈치 빠르게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급지에서는 못 버텨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 중간쯤에 있는데, 그러니까 성남, 하남, 광명, 과천 이런 데가 좀 버티는 거죠. 그런데 버티는 만큼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전세가 폭등한다는데 전세가 하락이 진짜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 전세가 하락은요, 다주택 갭투기들의 혹은 1주택 갭투기더라도 갭투기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죠. 가뜩이나 계속 내는 세금 부담도 있는데 전세가 하락 때문에 돌려줘야 될 전세가 많아져요. 부담이 커지죠. 근데 문제는요, 한 채라면 다행인데 여러 채를 샀다고 해봅시다. 2천만 원씩만 떨어졌는데 10채 사면 2억이 필요해요. 확 와닿죠. 그러니까 앞으로 붕괴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특히 하남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전세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걸로 집값을 올렸기 때문에 전세가가 붕괴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세가가 붕괴되면서부터 집값도 같이 붕괴되고 있는 거다. 앞으로도 계속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